안녕하십니까. 정범자입니다. 트럼프가 옳았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뭐 YTN이나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그 좌파 언론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지금 상당히 힘든 상황, 뭐 동아일보라든지 채널A 뭐 이런 데서도 뭐 숨막혀 죽는 돼지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거의 뭐 이란 편이었던 언론들이 일제히 트럼프 편을 들고 있네요. 뭐 진짜 세상 인심이라는 게 참 뭐 야박하다라기보다는 뭐라 그러나요? 간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라는 게 참 그 자기의 어떤 논리라든지 입장을 뭐 바꿀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떻게 며칠 만에 이렇게 바꾸는지 자 보면은 우리나라 그 언론이라는 것도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마찬가지겠지만 현상이 바로 보이는데 그걸 굳이 다르게 얘기하다가 이제 막 확정적으로 이란이 이제 지금 엊그저께 호르무즈 해역을 풀고 전쟁 끝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죠. 뭐 그렇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뭐 유정을 멈추면 그 유정이 폐쇄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란한테 남은 거는 유정밖에 없잖아요. 뭐 건물주로 따지면 건물 하나밖에 없는 건물주인데 거기서 월세 얼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 건물 하나 딸랑 가지고 있는데 부모한테 받아가지고 근데 그거마저도 지금 만약에 다 나가버리면 그 뭐 수도관이 막히든 뭐가 막혀가지고 거기서 세입자들도 다 나가버리면 이제 남는 게 없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나 건물주다 뭐다 해가지고 큰 소리 빵빵 쳤던 애들이 세입자 나간다는 소리에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참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못 가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입장이 안 되면은 마치 마이크 타이슨이 했던 말처럼 의다 터지기 전까지는 다들 계획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가 한 대라도 맞고 나고 또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뭐 쥐싸대기 한 대만 맞아도 바로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꼬랑지를 살살 내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 이 세상 세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 이란 사태를 물론 저도 조마조마하게 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보통 지금 한 달이 이전에 뭐 3월 초잖아요, 그렇죠? 3월 초에 2달 됐어요. 그러니까 3월 초에 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던 거는 트럼프가 정말 잘하고 있다. 역대 전쟁 중에서 가장 미국이 전쟁을 잘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란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가장 큰 이유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란은 최고의 어떤 그 입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입지가 최악의 입지인 거죠. 최악의 입지. 그러니까 본인들 생각할 때는 그게 이제 인도에서 유럽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서 본인들이 길목을 딱 지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대로 그 길목이 막히는 순간 본인들의 살 길도 막히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거죠. 보통 우리가 장기 같은 거나 바둑을 둘 때도 내가 이기는 수가 내가 지는 수거든요. 왜? 그러니까 나에게 최선의 수는 상대방한테도 최선의 수예요. 그게 이제 인생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한테만 최선의 수고 상대한테는 최악의 수라고 생각하는데 나한테도 최선의 길목은 다른 사람한테도 최선의 길목인 겁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늘상 말씀을 드렸지만 자국 내에서 석유가 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뭐 생산량으로 따지면 세계 1위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수출을 안 하니까 왜냐면 자국 내에서 이제 석유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가려져 있는 거죠. 미국이 무슨 석유랑 관련 없는 나라처럼. 근데 실제로 보면은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예. 그리고 그 미국이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석유 매장난도 많지만 석유를 생산하는 기술이 세계 탑이에요. 왜 그러냐? 전 세계에서 가장 석유 상용화에 성공한 나라가 바로 미국이기 때문입니다. 예. 석유 보일러도 가장 먼저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냥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석유랑 상관없는 나라, 석유는 다 사우디라든지 뭐 이란, 뭐 UAE 이런 나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어디서 석유를 수입했냐? 미국에서 수입했어요. 예, 미국에서. 그 독일도 예, 미국에서 석유를 수입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전에 전 세계에서 석유를 가장 많이 공급했던 나라는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제정치 공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미국은 마치 석유랑 아무 상관없는 나라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석유를 가장 많이 생산한 나라는 미국이었던 거죠. 그만큼 기술력이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내에 같은 노력을 했을 때 가장 많은 석유를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면은 그냥 우린 생각할 때는 그냥 사우디만 바라보고 UAE만 바라보고 뭐 이란만 바라봐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을 세계 언론들도 잘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냥 호르무즈 해역 막히면 다 죽는 것처럼 생각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죽지 않지. 왜? 미국이 석유를 제일 많이 생산하고 있으니까. 더더군다나 미국은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사실은 세계화를 많이 좀 해체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관세도 많이 때리고 보호무역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중국도 봉쇄하고 그러면서 석유 수요가 많이 줄었었어요. 왜? 석유 수요라는 게 별게 아니야. 전 세계에 이동이 많고 세계화가 진전되면 석유 수요가 많아지는 법이에요. 근데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리쇼어링 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다 미국 안으로 끌어들이고 그리고 세계 무역들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막았잖아요. 보호무역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아시겠지만 이란 전쟁 이전에 석유 가격이 60달러 밑으로 떨어졌어요. 거의 50달러 정도 수준. 예. 그러니까 정말 역대 최저의 석유 값을 가져가고 있었죠.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역을 막았다고 해서 세계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미국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상황에서 결국은 이란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상황.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약간 상징적으로 그냥 호르무즈 해역만 막으면은 모든 국가들이 다 자기들한테 무릎을 꿇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상황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우호적이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세계 경제가 중동 석유보다는 미국 석유 그리고 러시아 석유, 베네수엘라 석유 이런 식으로 분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을 이란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언론들도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란이 저렇게 손 들고 나오고 뭐 트럼프한테 이제 제발 살려달라 식으로 그러니까 뭐 우리 호르무즈 해역 풀 테니까 좀 해달라 뭐 종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도 미국이 지금 뭐 요지부동이에요. 오히려 뭐 관심 없다. 니네들 지금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나 별로 달갑지 않다. 라는 식으로 지금 상당히 고압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니셔티브는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석유 저장 시설이 거의 이제 초과 상태에 되어 있고 지금 퍼올린 석유를 담을 데가 없는 거야, 이란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석유 감산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란이 석유 감산이 됐다 그래도 지금 석유가 그렇게 막 오르느냐? 그것도 아니야. 옛날 같으면 뭐 150달러, 200달러 됐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이란이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UAE, 사우디 석유까지도 지금 호르무즈에서 다 막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석유가 이 정도야. 그럼 만약 이 상태에서 호르무즈가 풀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석유값은 50달러 밑으로 떨어집니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얘기했듯이 석유값이 돌덩이처럼 떨어진다고 얘기했어요. 트럼프가 돌덩이. 그냥 쭉 빠진다는 얘기다. 그게 지금 트럼프가 바라보는 세계 석유 가격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세계 언론들이 특히 한국 언론들 같은 경우는
뭐 트럼프가 옳았다, 뭐 트럼프의 말이 맞았을지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벌써 트럼프에게 상당히 우호적인 지금 제목들을 달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냐면, 야, 참 얼굴도 두껍다. 저게 참 쉬운 일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야, 어떻게 저렇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쌍욕을 하더니, 저렇게, 이란한테 우호적이더니, 이제는 뭐 트럼프한테 우호적인 언론인 것처럼, 자기들이 원래부터 트럼프가 전쟁에 이길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꽃놀이패야.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미국은 힘든 게 없어. 이러면 죽어나는 거예요. 하루에 손해보는 게 뭐 거의 뭐 조단이라는 거야. 하루마다 1조씩 날아간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겠어요? 가뜩이나 뭐 먹을 것도 없는 나라에서, 모든 걸 다 수입해야 되는 나라에서 지금 저거 석유 다 망가지면 저거 누가 책임져? 그러니까 저는 제가 트럼프 같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그냥 뭐 정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변기 뚜껑 닫고 똥배롱의 앞에서 변기 뚜껑 닫고 그 앞에 앉아 있는 트럼프의 모습인 겁니다. 똥배러 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는데 지금 변기통 막고 서 있는 트럼프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 상황? 저는 답이 없어. 예. 이라는 답이 없습니다. 왜 답이 없느냐? 이게 단순히 그 폭탄으로 그냥 뭐 건물 무너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지금 몇백 년 동안 그 조상들한테 물려받아 와서 이제야 좀 석유 가지고 밥 먹고 살 정도의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막혀버리면 지금 이란의 재정 상태, 이란의 기술력으로 과연 그 막혀버린 석유를 다시 뽑아낼 수 있느냐, 그리고 한번 폐쇄된 유전이 다시 만들어지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예. 그냥 망가진 거지 그냥. 예. 그냥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도 한번 막히면 다시 못 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흐름이 다 그냥 끊기는 거지. 그러니까 이란 유전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냥 뭐 정말 뭐 참사죠, 참사. 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렇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석유가 그렇게 무참히 뭐랄까요, 눈앞에서 없어지는 걸 보는 것만큼 힘든 게 어디겠습니까? 예.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없다가 돈을 버는 건 그래도 좀 낫지. 근데 자기들 앞에서 자기가 뭐 공들여 왔던, 예를 들면 건물 같은 게 무너진다든지, 건물 한 채밖에 없는 건물인데 그 건물이 무너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봐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 마음이. 자기들한테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건데 그게 무너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게 얼마나 이란 입장에서는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란은 그 정신적인 공황 상태가 되게 클 것이다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석유가 그대로 있으면서 예를 들면 뭐 다른 어떤 뭐 건물이 무너진다든지 뭐 댐 같은 게 무너진다든지 아니면 뭐 공장 같은 게 무너진다 그러면 다시 지으면 돼. 예, 희망은 있다고. 근데 석유가 없어져 버리면요, 유전이 개박살이 나면요, 이란 국민들 전체가 어떤 상황이 오냐면 공황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위아래가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뭘 해먹을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리면 그 국민들의 그 분노가 어디로 향하겠어요? 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바로 혁명수비대한테 그 분노가 가게 되는 거죠. 얘네들은 왜 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 온 이 석유를 이런 식으로 관리하느냐, 이렇게 막혀지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아마 국민들이 막대기를 들고 혁명수비대를 아마 린치를 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란 혁명수비대가 막 나와가지고 막 목에 가오다시 잡고 우리는 막 다 끝까지 할 거. 근데 지금 미사일 한 방을 못 쏘고 있어. 미사일 한 방을 못 쓰고 있어요. 미국한테 또는 미국 함정한테 미사일 한 방도 못 쓰면서 말만 짓거리고 앉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트럼프가 정말 끝까지 버텨가지고 이란 애들이 고무신 딱 벗고 손 들고,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고무신 들고 이렇게 손 들고 이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빤스바람으로 고무신 손 들고 딱 이제 트럼프 앞에 가서 원산폭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을 희생시켰고, 또 지금 이란 국민들이 이 정권이 무너지길 바라고 있어.
이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트럼프는 버틸 겁니다. 예, 그러려고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예,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저는 지금 이제 이 언론들이 아마 그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냐. 이 정권, 이란 정권이 무너질 거라는 어떤 그 냄새를 맡은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번 이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이란과 비슷한 정치 체제를 갖고 있거나 이런 뭐 독재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심각한 아노미, 트라우마에 들어가지 않겠느냐. 예.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 나라 정권에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응? 마두로의 뭐 인형 뽑기를 모가지를 빼버린다든지, 이란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나라야. 전 세계에서 정권을 내려앉히기 가장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할 때 이란마저도 정권을 내릴 수 있다면 전 세계에서 못할 나라는 없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이란이 북한보다 훨씬 어려운 나라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한민족은 그렇게 독한 민족이 못 돼요. 저는 페르시아 민족이라 이런 나라들은 유대 민족, 페르시아 민족 이런 나라들은 무서운 애들이에요. 예. 정말 끝까지 가는 애들이라고. 뭐 2000년 만에 나라를 다시 세운다? 이거 한민족 같으면 할 수도 없는 애들이야. 우리는 벌써 그냥 다 흡수됐을 거예요. 한국 민족들 같으면. 우리 민족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대인이 대단한 애들이야. 2000년을 나라를 잃다가 다시 나라를 세운다? 어렵고요. 이란처럼 저렇게 몇십 년을 미국 제재를 받아가면서 저렇게 하기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모사드를 발견하는 나라가 이란 애들이에요. 예.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갈굴 수 있는 민족은 이란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 이란도 결국은 트럼프 앞에서는 저렇게 결국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지는 겁니다. 왜?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지금 쥐고 그 소중한 것이 결국은 공중으로 사라지게끔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참 역시 전쟁에서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파괴시키면 돼요. 그러면 그 전쟁은 끝납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인지로 잡으면은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예, 미국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그걸 아는 거죠. 이란한테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 석유예요. 예. 이란은 석유밖에 없고 석유 외에는 값어치 있는 게 없는데 그 석유를 망가뜨리게 그것도 스스로. 미국이 무슨 뭐 유전을 파괴한 것도 아니야. 그냥 스스로 자기들이 그 석유가 막혀와서 펑펑 쏟아지는 그 석유를 받아낼 길이 없는 이 상태를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 눈으로 그냥 빨리 죽으면 되는데 막 자기 자식이 죽는 거를 그냥 보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자기 자식이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계속 보고 있는 것만큼 괴로운 부모의 마음이 어디 있겠어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자식이 정말 막 숨 막혀서 죽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 괴로운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게 이란 국민 또는 이란 혁명 수비대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국내 언론들도 트럼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들이 봐도 이제 자명한 거야. 자기들이 봐도 아무리 트럼프가 믿고 해도 자기가 봐도 이건 이란이 못 이겨. 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을 결국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미화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반성을 하고 트럼프 편에 서 있는 언론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통쾌하다는 생각도 들어서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 예,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인사이트를 가지려면 이제 본부장이 말한다. 꼭 읽어보시고 청년의 유료 구독 당부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